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영과 우주 3편 끝부분에서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못했던 밀러의 실험과 또 그 실험의 의미, 덧붙여서 생명의 기원 과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 나오는 동영상은 제가 직접 찍은 별의 동영상입니다. 별은 각자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편집하면서 새롭게 느낀 부분인데 별이 매우 가깝게 있는 것 같이 매우 크게 확대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천체 보시면서 오늘 더 리턴 포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러의 실험 또는 밀러 유리의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1953년도에 실행했던 실험입니다. 여러분도 마음 먹는다면 집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여기 물이 있고요. 물을 가열합니다.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에 수소와 메탄과 암모니아 가스를 섞어줍니다. 여기에서 전기 방전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물질을 냉각시킵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물질들이 전 세계에 큰 반향과 파장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핵산의 재료인 아데닌과 각종 아미노산, 알라닌, 아스팔틱 엑시드, 글라이신 등이 추출됩니다. 여기에 검정, 타르도 같이 검출됩니다. 이 실험의 결과로 다윈이 이미 이야기했던 따뜻한 연못 가설과 오파린이 주장했던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올 거라는 가설이 꿈같이 실현된 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의 조성은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 정도를 다른 기체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비판받는 부분은 밀러가 선택한 기체들이 매우 극소량 존재하는 기체라는 겁니다. 이런 질소와 산소, 이산화탄소 등을 넣어서 이 실험을 하면 결과물이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 방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번개 맞고 싶으십니까? 3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 200억 년이라는 시간에 약 500경번의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너무 작은 숫자라서 제가 미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 서밋의 속도를 빌려서 많은 번개가 쳤다고 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0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번개가 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겠죠? 번개는 더 빨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번개를 맞으면 이런 슈퍼맨이나 초능력이 생길까요? 과학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저런 번개 치는 장면을 보면 뭔가 초능력이 생길 것 같은 허망한 상상에 잠시 휩싸이게 됩니다. 아마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위에 초능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100만 달러 패러노멀 챌린지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은 자신에게 초능력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임스 랜디는 유리 겔라라는 사기꾼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을 고발해서 그의 사기를 전 세계에 밝힌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이비 종교가들이 사기치는 걸 전 세계에 폭로한 사람입니다. 번개 전압은 15만 볼트입니다. 온도는 약 5000도씨이고요. 빛의 성격은 X선과 감마선이 주를 이룹니다.
실제 방전은 6만 볼트 200도씨 자외선이었습니다. 자연계에는 이러한 절묘하고 적절한 냉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밀러 실험이 밀러의 계획적이고 지적인 설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출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크게 편광된 빛을 왼쪽으로 돌리는 L타입과 같은 모양과 같은 성분이지만 편광된 빛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D타입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약 2,000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하고요. 여기에 생명과 관련된 필수 아미노산은 약 2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밀러의 실험에서는 L타입과 D타입이 50대 50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L타입이고요. D타입이라고 했을 때 생명체에 존재하는 모든 아미노산은 100% L타입이어야만 합니다. 암기하기 쉽게 L타입을 라이프라고 하겠습니다. D타입은 외우기 쉽게 데스라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생명체이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100% L타입입니다. D타입이 들어가는 순간 소멸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오른손 타입, 즉 D타입은 단백질이든 세포이든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연계의 생물은 왜 모두 100% L타입인지는 현재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100% L타입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왼손 내기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규칙은 무조건 왼손을 내시는 겁니다. 제가 가위바위보라고 외치면 왼손만 내시면 됩니다. 게임 규칙은 이해하셨겠죠? 무조건 왼손만 내시는 겁니다. 이 사진에 나온 엄마, 아빠, 아기는 게임에 이겼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확률, 8분의 1의 확률을 통과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도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왼손을 내었습니다. 모두 합격. 이분들은 저 어려운 확률을 통과했습니다. 왼손, 왼손, 오른손이 나왔군요. 이분들은 이 게임에서 졌습니다. 0%입니다. 2분의 1, 0, 2분의 1, 0, 0, 2분의 1. 결과는 0입니다. 실패입니다. 매우 강력한 결합을 하고 있는 손 모양인데요. 모두 오른손 0, 0, 0, 0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이해 못한 분들이 출전했습니다. 실패입니다. 밀러의 실험에 나온 아미노산들은 모두 L타입이어야만 합니다. 생명과 관계가 있으려면 모두 L타입이어야 하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40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아미노산은 모두 L타입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14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10의 마이너스 50이 0입니다. 빅뱅 이론의 200억 년이라도 10의 마이너스 50승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슈퍼컴퓨터의 속도로도요. 200억 년이 아니라 2천억 년의 시간을 주어도 한 번도 실현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현 시대 최고의 슈퍼컴퓨터의 연산 속도의 도움을 받아도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고요. 아미노선이 생성됐더라도 10의 마이너스 114승의 확률을 통과해야 되는 밀러의 실험도 있고요. 컴퓨터의 전원을 on, off, on, off를 계속 반복했을 때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컴퓨터 내부에 프로그램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 이런 것들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볼루션 2.0 프라이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로열 소사이어티에서 생명의 기원과 생명의 유전적 코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분에게 $10,000,000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밀러의 실험에서 단백질이 형성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제는 더 큰 벽인 유전적인 지적 설계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빅뱅이라는 단계, 화학적 진화, 생물학적 진화 이런 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작지만 복잡한 0에 갇혀 있는데요. 제 판단은 0%입니다. 오늘 살펴봤지만 화학적 진화도 아미노산의 합성이든 세포의 합성이든 수학적으로 제 판단은 0%입니다. 이 밀러의 실험은 생물학 교과서가 아닌 화학 교과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이 실험의 당사자인 밀러조차도 자신의 실험은 생명의 기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2007년 사망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앞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이론들, 즉 험한 바다에서 나온 소리인지 소설인지 아니면 동화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준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의 판단은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이었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